걸리면 죽는다. 류여야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중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아침 8시로 고성호 TV 방송 시간을 옮깁니다. 저녁에 허전하실 거예요. 허전하실 거 없어요. 저녁 5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아트TV에서 류여애 교수가 바톤을 받아서 계속 여러분께 꼭 필요한 소식들을 전해주실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기 오는 길에 네,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지나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 화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또 지치고 또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화환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긍지를 가질까 생각도 했고요. 또 뭐 기사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성국 TV를 보고 대통령이 말을 듣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신다면 대통령께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사실은 예약이 이제 보내는 게 너무 밀려가지고 꽃가게들이 힘들다고 그러던데 그 영상 준비해 주세요. 우리 방송 끝나는 대로 그 영상 아예 한번 같이 그냥 보고 올까? 아, 그럴까요? 네, 지금 그 영상 준비되면 바로 좀 틀어주세요. 네, 지금 잠깐 봐요. 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꽃다발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받아주십시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One day I'll be yours. One day I'll be yours. One day I'll be yours.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네. 예, 끝도 없이 이어지는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우리 화환을 통해서 자유파 국민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현장 촬영 갈 때마다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고성구 TV 스텝 최재인 PD가 가서 촬영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환들이 그 대통령실로 보내졌고 대통령실이 있는 그 거리에 쭉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대통령실과 그 옆에 바로 있는 국방부 청사는 이게 보안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하는 분들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화환만 촬영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대통령실 앞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내라고 보내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화한 행렬이었습니다. 류혜 교수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는 바람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자,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지금부터 이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복귀할 때까지 뭐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입니다. 아직 직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종북주사파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 괴담과의 전쟁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와의 전쟁, 괴담과의 전쟁하면 이 두 분이 우리 자유파 중에서 가장 잘 싸우는 분입니다. 류혜 교수, 정준길 변호사와 함께 걸리면 죽는다.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려면. 자, 어제 국회에서 김어준이가 그야말로 황당한 가짜뉴스 괴담을 국회 참고인 자격으로 퍼뜨리기 시작했고 언론들이 일제히 이것을 보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좀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두 분 이 문제부터 토론해 주시죠. 정준길 변호사. 아니, 본인이 다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닌데 말을 했는데 그게 다 기사화 됐습니다. 그러면 김어준이 이게 다 사실이 아닌데라는 말을 듣지 않은 국민들은 그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국회 과방위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김어준이가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또 모든 언론들이 여과 없이 저 방송하는 거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가 있었어야죠. 어느 게 사실이고 어느 게 확인되지 않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발언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짜뉴스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문구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크게 하라.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된다. 괴벨스죠. 저는 괴벨스의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가짜뉴스 잡는 변호사는 정준길 변호사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짜뉴스를 잡으면서요. 저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1%의 진실에 99%의 가짜를 붙이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다시 튀어나왔어요. 김어준. 또 대기조 있어요. 주진우. 가짜뉴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가짜뉴스를 어머 하고 믿었지만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저기에서 1%는 무엇일까? 그리고 99%는 가짜인데 괴벨스 또 등장했구나. 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괴벨스가 했던 수법 책을 제가 6번 읽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괴벨스가 히틀러보다 먼저 죽었나? 나중에 죽었나? 하여튼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괴벨스가 히틀러를 키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키워주마.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라.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너무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괴벨스가 하는 말이요. 작은 거짓말은 하기 어렵지만 큰 거짓말은 쉽다. 눈 딱 감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선동하라. 그게 이제 이재명이가 그 수법을 여러 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2년 반 전에 치러졌던 대선 때도 느닷없이 이 자들이 한 3일 전부터
대장동 몸통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가짜 인터뷰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김만배가 등장해서. 네, 신하영 네, 네. 얘기하고. 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때려잡아야 됩니까? 네. 정진걸 변호사. 근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얘네들도 그러니까 거짓말이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어제 최민희가 가방위원장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부대가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어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의원님께 제가 제보했잖아요. 이렇게 그 김 의원한테 제보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체포조 얘기의 시작이 이 지금 김어준이었는데 근데 지금 뭐냐면 또 체포조가 아니라 갑자기 암살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암살조 얘기를 하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전부 다 확인된 건 아니래요. 그죠? 그걸 저 전문 용어로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주장을 했으니까 거짓말이네요. 뻥친 거예요. 그게 뻥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김 씨의 발언에 대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엄군은 충분히 그런 일을 했을 만한 집단이다. 이렇게 또 기정사실화해요. 본인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까지 와서는 계엄군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김어준이나 이재명이 발언을 보면 이것들이 엄청 겁은 많은 자들이야.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진짜 이게 가짜뉴스 괴담으로 밝혀지면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법 처리는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장치들을 다 설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짜뉴스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유포돼서 특정인의 또는 특정한 집단의 어떤 피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 갑자기 암살조가 가동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피해자가 누굽니까 지금? 한동훈이잖아요. 그럼 한동훈이가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나서서 고발을 하고 그다음 옆에 주진우가 나서서 고발장을 대신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요. 지금 이거는 고발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면 되고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냐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바로 긴급하게 고발장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잖아요. 근데 이 괴담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말을 처음 시작한 건 김어준인데 김어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어디서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들었는데 취재원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통했었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우종찬 기자. 네, 우종찬 기억나세요? 기자. 네, 우종찬 맞습니다. 기자가 어디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샘플이에요. 정말 우종찬 기자 처음에 구속될 때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했거든요. 듣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대로 김어준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보니까 체포 많이 하고 있던데 이렇게 엄청난 당 대표 이렇게 했다는 거 하면은 이거 바로 체포해야죠. 김어준 체포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고 어디서가 사실인지 바로 하면 됩니다. 김어준이는 대사관이 있는 우방 국가로부터 근데 제보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깜짝 놀라면서 우린 아니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김어준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디 저기 우방국의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이게 김어준이가 나오는 대로 씨부리니까 이게 황당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정보사 요원인 것 같다. 네. 근데 이 가짜뉴스 퍼뜨릴 때 방법이 있거든요. 절대 한 명이 안 해요. 한 두세 명이 조가 됐어요. 약간 핑퐁을 치면서 말을 조금씩 키우는데 지금 이재명도 여기에 사실은 가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말 보탠 거잖아요. 그렇죠. 공범이에요. 공범이구나. 지금 공범됐어요. 지금 뭐 가짜 뉴스가 여러 가지가 도지면 또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그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갑자기 뭐 체포를 하라 마라 뭐 김동연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 뭐냐면 그 사람들 위치를 추적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것이 반드시 체포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또 당시에 경찰청장이 거부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체포 시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과장된 얘기인데 아니 그게 이제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화난 그 국민들이 어떻게 이재명이한테 무죄를 때릴 수 있냐. 네네. 차제에 혼 좀 내자고 몰려가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 보호하려면 위치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판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14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 슬쩍 체포 판사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법원에서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한쪽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홍장원이가 폭로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확인을 했더니 오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팩트 체크도 안 된 상태에서 새끼가 새끼를 치듯이 예. 지금 가짜 뉴스를 계속 더 맞습니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그러니까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유일한 팩트는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체포 시도죠? 그래도 2016년도보다는 지금 가짜뉴스 대응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그쪽은 거의 5G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3G 수준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못 따라가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따라가는 그 속도가 거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으면 여기에서는요 정말 자전거 타고 따라가면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속도전.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12일 날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 한동훈이가 대통령의 담화를 내란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출당시켜야 된다. 그리고 탄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보다 더 빨랐어요. 지난번에도 더 빠르더니.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면서 그 글이 되게 공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은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한동훈은 이재명은 곧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본인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너무나 강경하게 너무나 멋있게 버티겠다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멘탈 붕괴가 돼서 혼이 비정상된 거 아니냐라는 글들이 페북에 돌고 있었어요. 혼이 비정상됐다는 전문 용어를 쓰셨네.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돌았다 이거죠? 저는 품격 있습니다. 아니 그거 나만 지금 그 품격 없는 사람 만든다. 저는 그래도 끝까지 품격 있게 갈 거예요. 생활 언어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박사님 이 사실 한동훈이 제가 동갑이라고 했잖아요. 네. 동갑인데 정 변호사님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안 저래요. 그러면 정 변호사님이 죄송합니다. 저자가 미쳤나? 이래요.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사님. 근데 지금 제일 이상한 건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해당 행위도 한동훈입니다. 제가 칼럼을 썼어요. 아시아투데이에. 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인데요. 저 사실 트라우마 있거든요. 윤리위 긴급 소집. 저 그거 트라우마 있거든요. 이번에 윤리위 긴급 소집 저녁에 하길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못된 건 골고루 다 배웠다. 진짜 윤리 긴급 소집 그거 유해 교수 당했던 거는 홍준표가 대표로 있을 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건 맞는데. 예, 그래요. 왜냐하면 좀 이게 빠진 것 같고. 배운 거는 골고루 배우는 거네. 방금 말씀하신 그 한동훈 내란 자백 부분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한동훈 대표가 이해가 안 돼요. 나름대로 법률가이고 검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의 요건이라는 게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게 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폭동 부분에 대해서도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냐. 내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수천 명 동원을 했지. 이러면서 그건 폭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 자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동훈이 하는 걸 보면서 지금 한동훈이가 검사인데 네. 법률가인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할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황교안 총리한테 그 부분 물어봤어요. 네. 황교안 총리 대답은 간단하더라고. 걔는 내란죄가 뭔지를 몰라. 뭘 다뤄봤어야 알지. 그건 맞네요. 같은 검사들이라고 다 내란죄 해보나? 그건 공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정진길 변호사도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뭐 사실은 제가 한동훈보다는 좀 많이 알겠지만 한동훈이 저보다는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특수부가 내란죄를 다룬 적은 없어요. 특수부는 이제 뇌물죄, 알선수재, 횡령, 배임.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에 특화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네. 저 황교안 총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그 걔는 뇌물죄가 뭔지 몰라.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재판 수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왜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 전문 용어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름 장미님이 진짜 전문 용어를 아주 적절하게 잘 뭐예요? 올리죠. 한동훈 정신 가출. 그거 멋있네요. 정신 가출. 네. 아주 품격 있는 네, 이 전문 다음에 용어. 저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네. 한동훈 정신 가출. 자, 오늘 의청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4시 표결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의청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 당론만 정할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본회의 불참도 당론으로 정하자. 그런데도 본회의 참석하겠다는 자들은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한 배신자들이다. 우리가 끝내놓고 난 다음에 배신자 색출하는데 혼선이 많고 쓸데없이 아주 소모적이었다. 이번에는 화끈하게 처음부터 배신자들은 나 배신한다고 배신하게 만들자. 그렇게 제가 칼럼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지난주에 박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김상욱이었나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하는 얘기가 보수를 부끄럽게 만든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같은 보수급이 됐지? 왜 저 사람이 자기를 박사님 이 인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토끼인데요. 호랑이 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저 호랑이에요. 이런 인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되게 귀여운 정말 얌전하게 생긴 토끼가 이렇게 호랑이 같은 거 쓰고 내가 호랑이에요 해도 걔는 토끼고요. 자기가 내가 아무리 까마귀가 아니라고 해도 걔는 까마귀고요. 이게 안 바뀌는 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지난주에 나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이러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자였거든요. 예. 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도 있구나 했는데 그 자가 드디어 1인 시 피켓하는 걸 보면서 정말 보수라는 이름을 이제 아무나 쓰는구나. 자기들이 보수 자리를 가지고 우리를 밀어버리고 우리를 극우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밀어내야 되는데요. 뻐꾸기 색출이 정말 완벽하게 간첩 뻐꾸기 색출이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마십시오. 방금 뻐꾸기 색출 얘기하시고 그 김상욱 네. 의원 얘기했는데요. 김상욱 의원이 지난번에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그 전략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임했을 때 김상욱이 중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반대표 던져. 예, 자기는 반대표. 그러니까 그 김상욱이가 들어가서 반대표 던졌다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웃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반대표 던질 사람이 뭘 굳이 들어갑니까? 그거 아마 찬성표 던지로 들어갔다가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그때는 자기 찬성표 던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자가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7명 중에 1명 아닙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소신껏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 자가 갑자기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다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설명도 하지 않고 피켓 시위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간첩 색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요번에 아마 그 표결하면 이런 자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요. 저는 반대표도 던졌는데 다른 의원들이 찬성표 던져서 통과된 거예요라고 거짓말하는 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뭡니까? 방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은 이미 그 부결로 정해져 있고요. 방식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수인을 하면 거기에 이제 누가 간첩인지 색출이 금세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회의 거부, 본회의 불참도 당론으로 정하고 그런데도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당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자들로 해당 행위자들로 규정하고 그리고 탄핵 부결시킨 후에라도 출당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선관위의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은 수년 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대국민 담화에서 아주 소상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작년에 국정원 안전점검, 보안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얘기하고 이것을 국방장관한테 이번에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계엄 발동 하에서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선관위 서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가 지금 서버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이게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률가로서는 정진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교체였는지 여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네. 예정된 서버 교체였다면 뭐 의혹은 있으나 그거를 증거인멸이라고까지 저희가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네. 예정에 없었던 서버 교체를 갑자기 한다면 이건 네.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선관위가요. 예. 담화가 끝나고 바로 반응을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원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반응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반응을 속보로까지 내보낼 만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하, 예. 그러더니 긴급하게 또 서버 교체.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탄핵되는가 하는 이 시국에 네. 자기네들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걸 아는데 서버 교체를 한다는 발상이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아하,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가장 캥기는 사람이 가장 화들짝 놀래요. 그럼 누가 가장 놀랬는가? 답이 여기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재밌는 사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후보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제가 자료를 지금 다 수집을 했는데 조만간에 그 자료를 고성국 TV에도 제가 바로 사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서버 교체를 할 경우에는 기존 서버는 법원에 검찰에 제출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 네, 맞는 이게 말씀입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증거 보존. 우리는 당당하다. 뭐 네. 선관위가 계속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니까. 근데 폐기하겠죠. 그걸 보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 깜빡하고 폐기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 교체를 하는데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두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게 있죠. 예, 네. 예. 그 법적인 절차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네. 이거를 요구했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폐기하는지 여부를 사실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진짜 문제는 또 2020년도에 비슷한 짓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20년도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시에 증거 보존 신청이 진행 중이었는데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보존이란 법적 조치가 있지만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서버를 교체할 정도의 선관이라면 네. 이번에도 아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사님 제가 참 신기한 건요. 이게 과거에 쭉 부정선거로 검색을 하려면 과거에 저쪽 애들이 발언하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민주화 운동을 해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부정선거에 대한 쭉 제가 역사를 좀 들어가 봤어요.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자료도 좀 봤어요. 예. 근데 대부분이 다 저쪽에서 얘기하던 거였어요. 근데 왜 저쪽에서는 갑자기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하던 거면 우리가 얘기하면요 같이 정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같이 합시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이상해요. 그쪽에서는 왜 지금 다들 조용한지. 자, 그 제가 오늘 속보를 오프닝에 전해드렸어요. 김영현 장관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 부하들에게 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하면서 구속적 부심도 포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사실은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이게 이제 그 특히 고위직에 있을수록 한번 이제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현 장관이 그래서 뭐 변호인도 사임했다 그러고요. 그 대료가주에서 그 변호를 맡다가 사임했다고 하는 보도까지 보고 나니까 이거 전부 다 포기했나?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는 사법의 칼날을 김영현이 선봉장이 돼서 막아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이번에 새로 변호사 선임이 됐고 그 변호사의 입장문 발표가 너무 그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힘을 실어주는 이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그 변호사 아세요? 정진글 변호사?
잘 알죠. 잘 알아요? 네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이명규 변호사라고요. 네. 검사 출신이고 제 서울법대 개인적으로는 후배고요. 이명규 변호사. 근데 예. 최근에 아마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네, 전에 이제 이름은 이명규 변호사고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예. 바꿨는데 제가 그 이름을 정확히 잠깐만요. 저는 원래 옛날 이름이 익숙하니까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네네. 예, 오늘 김영현 변호사 변호인 측의 입장을 설명한 네.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네, 이하상.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김용현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나 과정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아마 요번에 그 대료가주가 예.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겠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사정 기타 등등해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이제 변호를 포기를 하자 네. 주변에 이제 아마 수소문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변호사를 아마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좀 보수우파 진영 특히 정광훈 변호사님 가까이에서 애국운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온 변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사상적으로 또 실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후배인데 이번에 이제 김용현 그 장관 사건을 변호를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선이 중요하다. 김용현 장관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변명을 하면서 뭐 대통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는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김용현 장관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정당당하게 이것은 할 만한 것이었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제대로 싸워줘야 된다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나온 그 입장문을 보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잘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정광훈 목사님을 도와줬던 몇 명의 변호사들이 더 있습니다. 예. 뭐 구조화 변호사 기타 해서 몇 명이 더 있는데 네. 그런 변호사들이 아마 힘을 합쳐서 제대로 김용현 우리 장관을 법적으로 잘 옹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제 전선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허접한 한동훈 일당들이 앞에 서서 자꾸 막 이 성가시게 전선을 흐리고 네. 때로는 갑자기 이 총뿌리를 대통령한테 갖다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선이 제대로 단일적으로 구축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편으로 좀 혼란스럽고 네. 한편으로 좀 답답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맞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정복 주사파와의 투쟁 전선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자유파 진영이 결집하자 김영은 장관도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싸우자, 싸우다 죽더라도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변호사도 제대로 된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변호인단을 이제 구축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 우리 장관들 중에도 네. 좀 이렇게 당당한 다른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엄령 실시 여부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정하시는 건데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의는 말 그대로 심의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중대한 하자라고까지 과연 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검사가 사건을 하는데 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나 검사장이랑 의견이 달라요. 근데 검사가 그냥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기소가 무효냐? 그게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송법상으로는 검사가 기소의 주체이기 때문에 검사장이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반대해도 기소할 수 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심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엄령이 필요하다라고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판단하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존중하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좀 문제가 있었다, 성급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예. 그게 왜 방조냐. 그게 어떻게 방조냐.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예. 그런 장관님도 한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아미고 회원 가입하시는 글 안내글이 올라왔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자, 이제 저희들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무리 한 말씀,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드리는 마무리 한 말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앉아서 죽느니 서서 살자주의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하고 힘이 빠지는 순간 적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요.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서 사는 것입니다. 3시 30분에 아시아투데이 아투TV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들의 잔인한 탄핵 표결 과정을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할 테니까 혹시 무슨 다른 일로 광화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아시아투데이 아투TV에서 저와 함께 힘찬 응원 같이 합시다. 앉아서 죽느니 서서 살자. 네. 저는 우리 유채고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과거에 2017년 때 대선 때 얘기한 그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탄핵 부분 부적절하고요. 아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으로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간첩인지 누가 쥐의 쥐새끼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응징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에 의해서 탄핵이 소추되더라도 그거는 작은 전투에서 패한 것이고 아직도 헌법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저는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뿐만 아니라 탄핵 재판도 반드시 함께 막아낼 수 있다고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걸리면 죽는다. 류여야 교수, 정정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